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옥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네. 여쭙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한옥 작업 워낙 많이 하시니까 어디서부터 여쭤봐야 될지. 근데 한옥에 대한 어떤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하면 언제가 생각나시는지요? 글쎄요. 한옥, 저가 도강동에서 태어났어요. 도강동 산동네인데, 그건 분명히 우리가 살던 집은 한옥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그러니까 산으로 이렇게 비탈진 계단을 올라가면, 거기서 또 계단이 이렇게 뻗어가지고 대문 지나면 마당이 있는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그 마당이 있어서 이제 거기 한 6가족 정도가 사는 집에 새를 살았어요. 어렸을 때. 한 6살에서부터 그 정도 이후에. 근데 그때 그 집이 기와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아마 마당 있는 집, 화단 있고 이렇게 있던 그런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 개념으로 볼 때 그런 것도 한옥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보고 지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집도 한옥이라고 한다면 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좀 그 집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단 전통 목구조에 전통 기와가 얹혀진 집을 이제 한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정의가 아니더라도 이제 답사를 많이 해보고 보면 사실 아주 근본적으로 그 마당을 두고 거기에 이렇게 기역자나 니은자, 디귿자로 시멘트 벽돌이든 뭐든 해서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했는데 그 집도 시멘트 블록으로 지었었고, 주인은 아마 대청 비슷한 거를 썼던 것 같아요. 대청 마루에 이렇게 끼워서 좀 넓게 쓰고, 나머지 집들은 그 방 한 칸 한 칸 건넌방 나누고 또 별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한 칸씩을 주면서 이제 앞을 덧대서 부엌을 다 주는 거죠. 부엌이 있어야 식구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랬던 집이었어요. 예. 사실 굉장히 서민들이 사는 당시에 어려운 상황의 집이지만, 그때 되게 양지 바르고 저한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에요. 네. 네. 이후로도 건축과 다니시고 하면서 네. 한옥 접할 기회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이렇게 인상적인 집을 꼽으신다면? 인상적인 집은 아무래도 그래도 좀 한옥을 알기 시작하면서 했던 것 중에 이제 깊게 선음사의 요사체들 이렇게 미음자형으로 돼가지고요. 서남사 말씀. 서남사. 네, 네, 죄송합니다. 서남사의 요사체들인데, 그게 한 2층 높이로 됐는데, 어떤 거는 이제 평지에 아주 이렇게 잘 된 질서가 잡힌 모양도 있지만, 또 지형이 그냥 경사지 있는 데다가 미음자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푼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고, 이게 다층으로 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을 지을 수 있구나. 또 승방이 있으면 또 대방이라 그래서 거기 또 부처님을 모신 큰 방이 있고, 작은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허드렛 공간으로서 창고 같은 게 있어서 빨래도 널고 야채도 말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체화돼 있어요, 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이 영향을 받았고, 또 그 영향이 야공 같은 때 이제 관리동에서 조금 그 영향을 받아서 저도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지형에 맞춰서 설계하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한옥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2001년도에 이제 북촌 마을 가꾸기 계획이 시작됐는데, 그때 거의 한 하반기쯤에 들어서 송인호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한번 조소장에 가서 어디 작은 집인데 설계를 할 일은 없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좀 문화재 보수, 개보수의 어떤 그런 도면 말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공의 어떤 내용들을 담은 도면을 좀 기록해달라. 그 공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충실하게 했어요. 당시 지금도 활동하시는 이제 김대목님 그 현장이었는데, 그래서 맨날 한 달 내내 이렇게
직원하고 맨날 다녔어요, 거기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도 듣고, 단면도 끊어서 기록도 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게 이제 한옥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선택이 많으셨을 텐데요. 예. 지금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한옥 유치원까지. 그 이후로도 이렇게 한옥 위주의 작업을 쭉 이어오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옥이 굉장히 매력적인 집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사실은 오히려 지금에 와서야 더 주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 전체로 이제 제가 답사를 하면서 느꼈을 때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져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무지 많은 존재인데 버려져 있다는 그런 갭에 대해서 좀 스스로 사명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하면서 재미도 있고, 이건 뭔가 조금 더 한옥에서부터 더 나가서 이 진화를 거듭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이렇게 새로운 공간들과 결합돼서 더 이 도시 속에서 생명력 있게 우리 도시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질리지 않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옥의 가능성을 어떤 부분에서 느끼시나요? 일단은 인간다운 건축이고 자연에 가까운 건축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 짓는 법부터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부재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사람이 사는 공간은 여러 사람이 이구지군 하지만은 결국엔 사람들과 사람이 계속 켜를 내리면서 뭐 지을 때도 그렇고 나무를 깎을 때도 그렇고 올릴 때도 그렇고 거기에 기와를 얹을 때도 그렇고 손이 안 가는 게 없는, 그래서 이제 결국 지어진 공간이 굉장히 휴먼 스케일로 따스하고 뭔가 내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보호받았다는 느낌도 굉장히 드는 집인 것 같아요. 그냥 대규모로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공정에 의해서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막 헉닥해가지고 공간이 만들어져서 나는 거기에 그저 살 뿐인 공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마당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내가 자연을 계속 접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설정부터가 자연, 인간 뭐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 있는 집이죠. 소장님 작업에서는 일단 이렇게 한눈으로 보기에도 재료, 이렇게 국법 이런 거에서 전통적인 그 한옥을 충실히 구현하시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이제 한옥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어떻게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네, 근데 이제 저 스스로는 되게 한옥에서 연장선을 긋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법이라든지 또 개보수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그 한옥이 가진 정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새롭게 할 때는 이걸 어떻게 재구축할 수 있느냐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빚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숨어 있나, 또 새롭게 현대적인 공간과 결합했을 때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도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너무 구분해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전통 공간이고 이건 현대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것보다는 가급적 한옥이 스스로 현대적인 공간을 더 이렇게 같이 결합시켜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작업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인 범주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옥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재료 같은 거 최근에 집성목으로 해서 이렇게 집성목으로 지은 한옥도 봤거든요. 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가능성은 열어주고 있더라고요. 보통 한옥이란 게 위에서부터 짜가지고 지붕을 짓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수장을 끼우고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고 집성목 한옥은 비틀림이 거의 없으니까 기둥부터 세워가지고 하방부터 끼워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그거를 아니다라 그러면 그뿐이지만 새로운 영역들이 막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뭐 현대공간에 대해서도 현대공간하고 이 한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도도 있을 거고,
재료의 시도, 구조의 시도 이래서 앞으로 전개될 게 굉장히 많을 거다 이런 기대하고 있죠. 실제 작업하실 때 그 전통 한옥에서 꼭 이거는 가져갔으면 하는 부분과 좀 이렇게 자유롭게 실험을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의식을 하고 하시는 편인가요?